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혁신안을 내놨는데 이게 비노에 대한 공천학살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이름까지 막 거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을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 김현 이 두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이 20% 하위 20%를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야당 공천 룰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한명숙 대표 시절에 공심위 멤버였던 분이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그 파장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천 배제 위기를 맞은 분이죠. 제일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산의 조경태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징계우는 하지 말고 본의원을 제명시켜라. 지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라고 박수치고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집단적 광기.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천상철 차장.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혁신이 안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표 그때 만장일치로 박수를 했을 때 그 장면을 거론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집단적으로 박수로 통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을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혁신위원이고 친노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집단적 광기를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겪고 있다. 이런 거를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경태 의원이 이제 부산이 지역인데 부산에서 야당 의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조국 교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시면 이 정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 광기다 이런 비난을 하셨어요. 설사 이분의 한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체 관점에서 이 정당의 기강을 세우고 하는 데는 훨씬 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이제 호남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네. 그래서 이 PK에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갖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네. 근데 이 한석을 잃더라도, 부산의 한석을 잃더라고라는 표현이 네. 조금 오만하게 비춰질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부산에서 3선이면 예. 호남에서 한 9선쯤 됩니다. 예. 네, 정말 그 조경태 의원은 3선을 그것도 연이어서 지금 당선 처음에 2번 떨어지고 3번을 계속 당선되고 있는데 네. 득표율을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것이 17대 총선에 처음 당선될 때는 39%였어요. 예. 근데 아슬아슬했네요, 진짜. 네네, 아슬아슬했는데 18대 때는 44.89%. 예, 조금 네. 벌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대 지난 총선 때는 58.19%. 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 기반이 탄탄한 거네요. 부산 그야말로 취약 지역의 열세 지역이라는 이런 데서 3선을 일궈내면서 더구나 58%, 60%에 육박하는 저런 것을 했다는 것은 바로 부산 시민들이 조경태는 당이 비록 이쪽에서는 소수당이지만은 그 열정 그리고 어떤 우리 지역 대표로서의 자격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의원을 한석 버려도 된다? 부산 시민들이 아마 엄청 화가 날 겁니다. 예. 부산 시민들 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천상철 차장. 네. 근데 조경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엔 친노였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친노와 결별이 됐는지 그 스토리가 있죠.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시절이나 그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후보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온몸으로 막았던 것이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예. 28살에 15대 총선에 처음 나갔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꼬마 민주당으로 같이 나가서 부산에서 장렬하게 해서 졌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 비틀어졌던 것이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2010년에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사을 의원으로 이제 경선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최인호 당시 사갑 지역위원장한테 이 부산시당 위원장을 넘겨줬는데 예. 이 뒤에 친노가 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이러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뭐 탈당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신당 대열에 합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만약에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가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경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도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예.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당이 누구 당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친노들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해왔고 그 민주당을 지켜온 터줏대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기들이 패권을 잡았다 그래서 나를 나가라? 그럼 차라리 나를 제명하면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제명당한 그것으로 내가 그때 가서는 무소속 출마를 하겠지만 내 발로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실제로 당에서 이제 윤리위에서 만일에 제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본인은 부산에서 더 많은 그 지지를 받고서 당선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차장 하나 더 짚어볼게. 지금 야당에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혁신안 보면은 20%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갈이를 누구를 할지가 중요한데 이분이군요. 네. 예. 좋은 동국대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은 4년 전 2012년 총선 과정에서도 공천을 이제 심사했던 거기 위원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수 대표가 꾸린 그 공심위 멤버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친노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도 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이분이 다시 한번 명예교수지만 다시 한번 공천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8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자문위원, 그다음에 2012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의 공천심사위원장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죠. 예. 지금은 문재인 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경제 브레인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 2012년도에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번 결국 2017년 총선, 내년 총선에도 똑같이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봤을 때 2012년과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자문위원, 이 연구원 자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출범이 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 성향의 싱크탱크로 평가를 받고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해찬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을 정도로 친노 색깔이 뚜렷한 단체라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이 공천 심사를 맡는다? 그럼 다시 또 친노가 득세를 하고 비노 세력들은 대부분 또 공천에서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비노 의원들은 지금 이제 결기도 없고 사실상 이제 백기 선언, 백기 투항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분 얼굴만 봐도 이제 덜덜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우리 정청래 의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천 차장.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징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천이 다음에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을 했던 게 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공천 같은 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징계 1년으로 했다가 2차에서 6개월로 감형됐고 그리고 사면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뭐 감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사면을 그럼 누가 건의했느냐? 예. 재심사를 다시 받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사위원 중에 인재근 의원이 있습니다. 예.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이죠. 네, 인재근 의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이게 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건데 마찬가지로 이 당 윤리심판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분도 안병우 원장인데요. 이분이 과거 2012년 총선 때 비례대표 예.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아, 결국 그렇군요. 이분도 친노, 문재인 대표가 임명을 한 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 친노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네요. 정청래 의원의 사면에 관여가 좀 영향이 좀 갖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선의 파동을 갖고 비교를 해봤잖아요. 재신임 절차를 내가 물러나겠다. 재신임 할 거면 하고 재신임 안 하면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취지의 이 선의 파동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백기 투항을 사실상 비노가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천상철 차장이 설명한 대로 공천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친노 일색으로 이제 꾸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나 김현 의원 같은 분들을 그대로 공천을 한다면 비노에서도 야, 저 사람들은 공천하고 왜 나는 자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정도는 이미 넘어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건 무시한다 이제. 예, 이번에 그 공천 방안을 제시한 것, 그 다음에 또 공천의 1차적인 관문이 되는 그 평가위원장을 선임한 걸 보면 지금 그런 정도의 비판은 뭐 이미
개념치 않고 가겠다라고 예.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야당이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텐데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그 속내까지 다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